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배우러 와 제49호를 영상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배달꾼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대한항공에서 비행기 사고가 난 이후에 영어를 공용화한 이유입니다. 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저명한 저널리스트가 쓴 책 아웃라이어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다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아웃라이어, 그 중에서도 참 명작입니다. 아웃라이어 무슨 뜻일까요? 조금 군중에서 벗어난 돌출적인 것. 이제 데이터에서 통계학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인데, 대체로 키가 뭐 170이라고 하면 평균이 190, 170이라고 한다면 170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그러나 가끔 200도 나오고 또 140도 나오고 이렇게 돌출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아웃라이어라 그러는데, 그거를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은 뭐 뛰어나다, 특별히 다르다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의 아웃라이어 얘기입니다. 가수 중에서도 특별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 또 과학자 중에서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 스포츠맨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웃라이어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아웃라이어가 된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찾아서 정리한 책입니다. 저널리스트니까 본인이 직접 연구한 것은 거의 없겠고, 다른 사람이 연구한 것을 찾아서 분석하고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뛰어난 가수가 있다. 비틀스다. 그러면 비틀스는 타고날 때부터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다. 그러면 역시 아인슈타인도 물리학적인 재능을 또는 수학적인 재능을 처음부터 타고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타고난다. 재주는 타고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말콤 글래드웰이 잘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거의 모두가 그 후천적인 노력이다 또는 주변의 환경이다 이런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법칙을 제시했죠. 1마일 시간의 법칙이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학자들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널리스트의 손을 거치니까 이렇게 1마일 시간의 법칙이라는 쌈박한 그런 이론이 나온 거죠. 무슨 일이든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많은 시간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3시간씩 한 10년을 하면 그렇게 될 것도 같네요. 이렇게 투자를 하면 대가가 된다 또는 일가를 이룬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비틀스가 그렇게 유명한 이유는 독일에서 또는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무명 시절에 연습을 한 덕분이다. 빌 게이츠가 컴퓨터의 도사가 된 이유는 빌 게이츠 집 옆에 워싱턴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이 있어가지고 그 대학의 컴퓨터실을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누구보다도 많이 이용한 결과다. 뭐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타고난 것이 아니고 노력이라는 것이니까 우리한테 많은 희망을 또 주기도 한 책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책에서 칼기의 괌 항공사 얘기가 좀 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한번 뒤돌아볼까요? 1997년 8월 5일 새벽입니다. 대한항공 KE801편이 괌공항 착륙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입은 것입니다. 대한항공 KE801편을 운행한 기장은 괌 항공을 8번이나 운행한 였었는데, 어쨌든 그날은 좀 운이 안 좋게도 공항의 항공 유도 등이 고장이 났고요. 갑작스런 스톰셀이라고 부르는 열대 습기가 진한 구름덩어리가 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일에 대비한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인 사고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런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비행기는 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공항에서 무려 4.8km나 떨어진 4.8km가 아직 못 미친 니미츠라는 야산에 충돌해서 결국 254명 탑승자 중에서 228명의 아까운 목숨이 사라진 그런 안타까운 참사지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날 항공 유도중이 고장났다는 사실, 그다음 스톰셀이 갑자기 나타나는 사실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런 일은 예견할 수 있는 일이고 연습이 그게 대처하는 것이 연습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조종석 안에 타고 있던 파일럿들 또 기관사에 이 세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소통이 제일 문제다.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팀워크가 결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항공사고가 나면은 블랙박스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블랙박스에 그 대화 내용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듣게 되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는 그런 비상 상황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간에 너무 대화가 없었고 너무 의견 교환이 없었고 잘못됐다는 지적도 없었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평상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것이죠. 갑자기 항공 유도등이 고장이 났다, 뭐 공항 사정이 상태가 잘 안 보인다 이럴 때는 자기들끼리 토론하든지 관제탑하고 소통을 하든지 엄청난 많은 얘기들이 오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근데 마침 그날 착륙 지점에 기장, 그 중에서 세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조종대를 자꾸 조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기장 기관사가 옆에 있었지만은 조종사가 제일 높은 사람이 조종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뭐가 시비를 걸거나 문제를 삼거나 이게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기장의 권위는 높지요. 그래서 기장이 운전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성이 높다. 통계를 볼 적에 기장이 운전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는 확률이 부기장이 운전할 때보다도 높다는 것이 나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른 나라에서도 서양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한국, 동양,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는 수직적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이나 기장이 키를 잡았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 토론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분석을, 그런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쨌든 그 파일로트 팀원들 간에 소통이 결정적인데 그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미국의 델타 항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당신네들이 선배니까 잘 진단을 좀 깊이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 그래서 델타 항공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통이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로 말을 하면 한국 문화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수직적인 그런 문화가 돼서 소통이 어렵다. 그래서 이때는 영어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비행기를 타면은 항공 승무원들끼리는 영어로 얘기해라. 이걸 공용화했다 그럽니다. 아무래도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수평적인 문화를 가지기 쉽지 않느냐. 그 현장만이라도 수평적인 문화를 갖고 문제 제기할 거 있으면 제기하고 토론할 거 있으면 토론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바꿨지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적이 뛰어난 사람의 그 성과는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고 노력에 의한 것이고 사회적 환경에 의한 것이다. 이 아웃라이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항공사고가 났다거나 또는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 원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보다는 사람들 간의 관계, 후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그 노력을 바꾸는 사회적 환경을,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없이는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기 어렵다. 이런 것을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가 특히 수직적이라는 얘기는 여러 학자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호프스테드라는 네덜란드 학자가 문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문화의 특징을 권력 거리, 개인주의, 집단주의 이런 걸로 봤는데 그중에 권력 거리, 파워 디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상하관계는 있는 것인데 부자지간이 있고 스승과 학생이 있고 사장과 종업원이 있죠. 그러나 그 두 상하관계에서 그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심리적인 거리는 나라마다 틀리다는 거죠. 여기 파워 디스턴스 60이 돼 있지 않습니까?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한국은 6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40, 스웨덴은 31. 스웨덴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매우 수직적이고 미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수직적이고 우리는 매우 전체적으로 수직적인 나라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 수직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어록을 좀 보시겠습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를 유발하는 실수들은 예외 없이 팀워크나 의사소통의 문제이다. 말콤 글래드웰의 책에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또 문화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헤르이트 홉스테더, 이제 네덜란드 사람인데 네덜란드식으로 가깝게 발음하면 헤이르트 홉스테드, 영어로 쓰면 이제 기어트 홉스테드가 되겠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권력 거리란 조직이나 단체에서 권력이 작은 구성원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수용하고 기대하는 정도이다. 내가 불평등하다. 그건 수용한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이다. 권력거리가 작은 문화에서는 권력관계가 보다 상호 의존적이고 민주적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자,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큰 축제가 있습니다. 수원시와 함께 하는 그 행사인데요. 10월 22일, 23일 수원시 평생학습 축제와 함께 수원시 평생학습관 글로벌 평생학습관 개관 1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꼭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생 토크가 있는데요. 뭔가 배움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개척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원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자주 와주시고요. 다양한 강의 또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도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그리고 댓글 그리고 구독 신청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